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의 회상 파트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웹소설에서 쓰다 보면은 이 회상 얘기가 좀 안 나올 수가 없죠. 사실 회상 얘기가 안 나오기 힘들어. 안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특히 회기물 같은 경우는 전생의 기억과 연동되는 전생의 기억과 겹쳐지는 부분에서 이제 회상씬 같은 게 좀 나오죠. 회상씬.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상씬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유튜브 댓글에서 이제 나와서 날린 말인데, 유튜브 댓글에 이런 식으로 날렸어요. 아니, 회상씬 이게 볼 때 자기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회상씬 볼 때 되게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미 결과를 알고 그 전의 이야기를 보는 거다 보니까 되게 지루하고, 뭔가, 그리고 댓글 반응 보니까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도 지루하다고 얘기한다. 이 회상씬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달라라고 이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게 달렸어요. 그런데 요걸 그래서 이제 회상씬을 쓰는 방법, 팁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제 나름의 좀 고찰이라고 해야 되나? 제 나름의 한번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회상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회상씬에는 두 개가 있다. 회상씬은 두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바로 아예 그 회상 시점에서 이제 서술을 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시점은 현재인데 이게 드문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약간 머릿속에 메시지처럼 들려오는 거. 이 두 번째보다 첫 번째를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아예 그 회상 시점. 그러니까 이 주 서술 시점 자체가 과거로 가버려요. 근데 현재 시점으로 쓰죠. 그러니까 과거인데 우리는 과거라는 걸 알지만 서술 자체는 현재 시점으로 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회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 스토리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서 이제 그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가 문제가 나옵니다.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나오죠. 바로 결과를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회상에서 어떻게 됐건 얘가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의 주인공과 주변 상황이 된 걸 알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 악역이 있다고 쳐봐. 응? 근데 얘가 나중에 사실 예전에는 주인공이랑 친구였어. 그러면은 회상씬으로 가잖아. 회상씬으로 가서 둘이 친구였던 시절이 나오는 거야. 시절이 나오는 거야. 뭐 바로 떠오르는 거 없음? 주술회전. 자, 그런데 여튼 이렇게 아예 좀 시점 자체가 뒤로 간 이야기인데, 요런 경우에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에피소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작가의 의도는 이걸 거야. 둘이 친구였다가 어째서 지금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됐을까?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죽을 듯이 원수가 됐어. 그런데 예전에는 친구였어. 그런데 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이렇게 됐을까를 과거 시점으로 넘어가서 보여주는 거야. 사실 근데 이런 에피소드를 저는 이게 왜 안 좋아하냐면, 말했듯이 알고 있어. 결과를 알고 있어. 제가 저번에 연상에서 언젠가 말했는데, 우리가 독자들이
독자들이 분명 뻔한 전개인데 왜 긴장감을 느끼고 몰입을 하게 될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뻔한 전개인데 하지만 뻔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맞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 뭐 지금이야 뭐 미국 주식 좋다 아니면 뭐 되게 어떻게 된다라고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지만 실제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무섭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게 굉장히 큰 긴장감을 느끼고 몰입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게 미래를 향해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이제 실제 현실 사례가 있었어요. 현실 사례가 뭐였냐면요. 되게 신기한 사례였었는데 유저 수가 극도로 적은 게임이 있었어요. 한 100명도 안 됐을 거야. 동접자가 100명도 안 되는 게임.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그러니까 동접자가 100명도 안 되는 게임인데 이 라스트 100명, 마지막 남은 100명은 끝까지 이걸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도 알아. 곧 뭔가 서비스 종료가 될 것 같은 거 알아. 그런데 그냥 했어. 근데 이제 서비스 종료 공지가 나왔어. 그러자마자 이 100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그 개판인 와중에도 이 게임을 붙잡고 했던 사람들이 서비스 종료 공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이 결과가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잃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상신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 그래서 저도 실제로 회상신을 잘 안 넣거나 넣는다면 바로 요 두 번째 방법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서술 시점 자체는 서술 시점이야. 이게 서술 시점은 지금 현실에 있어요. 현실. 그런데 옛날 기억이 뭔가 되게 뜨문뜨문 나와요. 뜨문뜨문 머릿속에 들어와. 얘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거 좀 예시를 들기가 어렵다. 이게 제가 이제 소설이면은 바로 예시를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죽으면 어디 옆 동네 꽃밭에 묻어줘.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릿속에 요렇게 슬래시하고 옛날 과거 대화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나는 시신을 안고 꽃밭으로 향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점 자체는 현재야. 시점 자체는 현재인데 과거의 이런 대사 같은 거나 이런 몇 가지 말들 같은 게 이제 막 플래시백 되듯이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가 저는 회상신을 좀 유의미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로 하면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얻어지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드문드문 딱딱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국한돼 있고 적다 보니까 여기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데서 얻어지는 그런 재미 같은 거를 못 느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방법을 썼을 때 그나마 좀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알고 싶은 건 첫 번째 방법을 어떻게 잘 쓰냐, 어떻게 쓸 수 있냐 웹소설에서 라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화가 시작해. 이거 많이 쓰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한 78화야. 그러면은 한 시작 0자에서 1000자 정도까지는 과거 시점으로 써. 그 다음에 다다다다다 이렇게 문장 나눔해서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뭔지 알죠? 이게 처음에 앞부분은 과거 얘기를 살짝 넣어. 그 다음에 그 화 내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 화 내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요렇게 하는 게 되게 좀 아예 그쪽 회상 쪽 얘기, 회상 쪽 과거 쪽 얘기를 다룰 때 좀 딥하게 다룰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이것도 부족할 수 있어. 왜냐면 솔직히 뭐 천자 정도 써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과거 얘기를 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어렵다니까. 회상 위주로 다루는 건 안 될까요? 가능은 하죠. 다만 취향에 맞지 않는 독자가 있을 거고, 저도 사실은 뭐 호불호 따지면 불호에 가까운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몇 화를 회상으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거는 근데 솔직히 진짜 제가 한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게 되게 실제 여러분들이 그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현실과 연동되어 있어야 이 서사가 현실에 영향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렇게 했어요. 뭐였냐면, 주인공이 잠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히로인 캐릭터가 이제 잠든 주인공의 꿈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줘. 그래서 과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야기가 스타트 되는데, 여기서 히로인들은 그 과거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현재에서 보고 있어. 현실에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가 소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히로인들이 관찰자가 돼서 이걸 현실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썼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국한된 경우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범용성이 좋은 방법은 아니죠. 저는 어쨌든 현재에다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과거 이야기가. 이걸 이세계 삼촌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규진님 정확합니다. 이세계 삼촌 그런 구도를 딱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세계 삼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걸 본 패널처럼 게스트들이 이거를 보면서 과거 이야기를 실제 현실에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TV 속 TV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썼던 적은 있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 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실제 만약에 내가 몇 화를 회상으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현실의 이 과거 서사가 과거의 회상 서사가 현실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쓰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게 실제로 쓰기는 어렵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몇 화씩 회상에 투자하는 건, 회상서사에, 회상씬에 투자하는 건 되도록 반려하는 게 좋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제 피하는 게 좋다고 느낍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거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카카오에서 연재했던 작품이죠. 무한회기자가 썰품처럼 아예 그냥 회상 얘기를 메인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런 식의 시도를 한 게 있어요. 완전 회상이 메인이죠. 이거는 회상서사가 메인. 다만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성적을 거둔 작품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거나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썼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 그렇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서사이다. 그러니까 재밌게 쓰기 라고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잘 안 써요. 저는 잘 안 쓰고, 전 요 두 번째 방법 있죠. 이거를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요 두 번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회상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라도 이제 전해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글을 쓰고 있다는 거고, 다른 작가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이상이 제가 오늘 웹소설의 회상 파트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